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드론이 공격을 시작하고 또 그걸 막으려는 방어 시스템이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공격용 드론 기술과 이걸 막기 위한 방어 전략, 그러니까 드론과 안티 드론, 이 창과 방패의 싸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꼭 장난감이나 취미용 기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녀석이 현대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니,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전장의 핵심이 됐을까요? 드론이 등장하면서 현대전의 모습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이란 분쟁 같은 곳들을 보면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두말할 필요도 없죠. 도대체 드론이 왜 이렇게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선 가성비가 엄청나요. 기존 무기체계에 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값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거든요. 그리고 정밀도, 목표물을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멀리서 조종하니까 우리 병사들이 다칠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군사력이 약한 쪽도 드론을 잘 활용하면 강대국을 상대로 아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비대칭 우위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전쟁터에서 드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종류랑 기능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전장의 눈이 되어주는 정찰 드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편 조종사가 위험하게 적진 상공으로 날아갈 필요 없이 이 드론이 대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병력은 어떻게 배치했는지 같은 핵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싹 다 긁어모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늘에서 모든 걸 감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눈이 있으면 이젠 때릴 주먹도 있어야겠죠? 바로 벌의 침처럼 아주 날카로운 공격 드론입니다. 정찰 드론이 찾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목표물만 콕 집어서 아주 정밀하게 공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부 자료를 보면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탱크나 사람 같은 목표물을 드론이 스스로 알아보고 공격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죠? 그리고 이건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바로 드론 수험. 우리말로 하면 벌떼 공격입니다.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밤하늘 수놓았던 그 멋진 드론 라이트쇼 기억나세요? 수백 수천 대의 드론이 하나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군사작전에 쓰이는 거예요. 수많은 드론이 진짜 벌떼처럼 한꺼번에 한 목표를 향해 달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 막는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드론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딱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간 동기화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수천 대 드론의 내부 시계를 전부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0분의 1초, 아니 100만분의 1초, 그러니까 마이크로초 단위까지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눈곱만큼의 오차라도 생기면 임무는 실패하고 드론들은 공중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드론이 점점 더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이 드론을 잡는 기술, 즉 안티 드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론을 잡는 과정은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적 드론이 날아오는 걸 알아채야겠죠? 이게 바로 탐지. 그다음 드론의 조종을 방해해서 바보로 만드는 교란.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되면 미사일이나 레이저 같은 걸로 직접 터뜨려버리는 파괴. 탐지, 교란, 파괴. 이 3단계입니다. 이 대응 방식을 좀 더 들여다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프트킬과 하드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소프트킬은 드론을 직접 부수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밍이라는 건 드론한테 들리는 조종 신호보다 훨씬 더 시끄러운 소리를 막 질러서 아예 명령을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해킹은 더 나아가서 아예 드론의 조종 권한을 우리가 뺏어오는 겁니다. 반면에 하드킬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미사일, 고출력 레이저, 아니면 다른 드론으로 직접 들이받아서 물리적으로 그냥 파괴해버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드론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 보안이에요. 예전에 한 보도를 보면 우리 영공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를 분석해봤더니 통신에 암호화가 전혀
아예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킹해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소프트킬 공격에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공격이 있으면 방어도 발전하겠죠. 이런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전 배치 해시 테이블, 줄여서 PHT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작전 나가기 전에 우리 편 드론들한테 똑같이 생긴 비밀 암호책을 한 권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비행 중에는 야, 암호책 38페이지 5번째 줄 봐.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랑 위치만 주고받는 거죠. 이러면 적군이 중간에 통신을 엿들어도 암호책이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럼 이 PHT 기술이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요?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엄청난 사이버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건데요. 기존 보안 방식은 통신 성공률이 70%대까지 뚝 떨어지는데 PHT를 적용하니까 거의 100%를 유지합니다. 통신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보이죠? 이 새로운 창과 방패의 싸움, 즉 드론과 안티드론의 대결에서는 단순히 더 센 무기 하나가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기술들을 얼마나 잘 엮어서 촘촘한 통합 방어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적 드론이 나타나자마자 알아채는 조기 텀제 능력이고요. 다음으로 소프트킬, 하드킬을 섞어서 한 겹, 두 겹, 여러 겹의 방어막을 치는 다층 방어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보면서 지휘할 수 있는 통합 지휘 플랫폼이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결국 다루는 건 사람이잖아요. 실전처럼 끊임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복잡한 코드.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그림이 상징하는 거예요. 왼쪽은 수많은 드론을 벌떼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공격의 알고리즘이고요. 오른쪽은 그걸 막으려는 방어의 알고리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쟁은 총알이 오가는 하늘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보이지 않는 코드의 세계에서 먼저 승패가 갈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전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론이라는 창과 안티드론이라는 방패가 얼마나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의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전쟁이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어요. 드론이 사람의 명령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다른 드론과 싸우는 시대가 정말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기술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새로운 전장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